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셀프 스터디 토대 숫자 기초반 토대 숫자 언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행 강제금이거든요. 이행 강제금. 지난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했죠. 오늘 농지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제가 쭉 내려가서 이제 쭉 내려가면 농지법이 나옵니다. 농지법상에 이행 강제금이 나오죠. 그럼 뭐냐면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원래 뭐 해야 되는 거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지는 거죠. 그러면 앞서 뭐라 할까? 처분 명령에 유예가 하려면 뭐예요? 뭘로 옐로우 칸 나온 다음에 유예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대로 또 안 하면 뭐라고요? 처분을 통제한다고 되어 있죠. 처분은 의무기간 내에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의무기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는 6개월의 시간을 정해서 처분을 명령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든지 반드시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반드시 처분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죠.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과 솔루션이라고 했죠. 이거는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이겠습니다.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농지 토지가액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100분의 25이죠. 25%죠. 옛날에 20%였는데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25% 이행 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합니다. 매년 1회. 그렇죠? 25% 매년 1회 부과한다. 이렇게 많이 보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하였습니다. 이행 강제금을 설명을 또 보겠습니다. 보면 농지법 63조에 나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것도 감정평가분이 감정가격 요게 이제 손을 숨겼죠. 예전에 이게 아니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련된 개별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격의 25% 이게 개정된 겁니다. 이게 그렇죠? 예전에 감정가 아니었거든요. 요거였습니다. 공시지가의 20%였는데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감정가격과 공시지가의 더 높은 가격에 25%를 매기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이거 중요한 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감정가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11조 1항 이에 따라 처분 명령을 받은 후 11조 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정당한 사유이지 아니한 경우는 뭐랍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는 자는 한다, 부과한다,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부과한다, 처분 명령까지 한 거죠. 그 다음에 원상 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 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 회복 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원상 회복을 아니한 자는 뭐라고요? 이것도 이행 강제금 낸다 이 얘기입니다. 원상 복구 안 해도 이행 강제금 되네요. 이게 실전 투자에서 앞서도 얘기했듯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불법 농지가 있어. 우리가 복구계약서 제출하죠. 법무 같은 데 보면 원상 복구계약서를 냈죠. 보통 3개월 주거든요. 3개월 지나서 한 6개월. 근데 이거 제출했는데 소유권 이전했잖아요. 그 노주체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25%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했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1항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이거 기간이 없네. 전인에 뭐라고 할까요? 미리 알려야 된다. 몇 개월이라는 게 없죠. 바로 나올 수 있고 좀 지나서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 부과하는 경우 이행 강제금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간, 이의제기 방법을 명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매년 1회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똑같네요. 그렇겠죠? 그 다음 시장군수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돼. 아직 그때까지 안 낸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징수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의 제기하려면 똑같이 30일 내에 이의 제기를 합니다. 허가구역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보면 7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으면 이행강제금 부가처금을 받은 자가 6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제기하면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사실 통보하고, 그래서 과토리 재판에 취해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한다. 그겁니다.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허가 시 제출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건축허가는 이렇게 받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죠?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죠? 위반하거나 건축물이나 관청에 이렇게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이건 불법이죠. 이거는 위반이겠고 불법이겠죠. 신고하지 않고 건축된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하기 전까지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해서 심리적 금전적 부담을 느끼는 의무자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완전 금융치료죠. 금융치료. 그래서 이게 돈의 압박이 심하면 결국은 원상복구 하지 않냐 이겁니다.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미시정한 건축주 등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과하는 것으로 징수금액은 크게 두 가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보면은 대충 정하는 경우랑 이런 경우 1번부터 5까지 되어 있죠.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준공주의 그냥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죠. 다 볼까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이 없잖아 아직. 사용 승인이 나야 건축물에 나오는데 그때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이거 위반이죠. 그 다음에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조경도 처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허가받을 때 있거든요. 이거 위반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높이 건축물로 몇 미터 30m까지 했는데 높이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일조등 확보를 위하여 높이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이게 있고 그 밖에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별표 15번 이건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요거까지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건축적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것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별표 15가 같습니다. 별표 15가 여기는 없고 이제 뒤에 가면 다음 시간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요 내용을 먼저 보면은 별표 15죠. 요거 15가 같다. 이건 이행 산정 기준입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가액 준수하는 국토교통부령 이건 대통령령이 아니죠.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것은 이건 장관이죠. 장관령은 뭐죠? 앞서 얘기했듯이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을 보니까 건축물 초과, 용도를 초과, 허가받지 않고 신고받지 않은 경우 이건 뭐죠? 건축물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50% 위반 면적 대충 정하는 비율 이게 대충 정하는 비율이거든요. 이거 요렇게 계산한다는 거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만약에 건축물이 3층짜리가 있어요. 1층, 2층, 3층 여기 옥탑방을 넣는다고 쳐요. 옥탑방 원래 이만큼이 뭡니까? 동상인데 이게 만약에 20평방미터라고 했어요. 허가 받은 게. 근데 요만큼이 이게 10평방미터를 늘려칩니다. 그렇죠? 여기는 바닥은 전체가 얼마입니까? 200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전체는 면적이 몇이죠? 원래는 200이 600이죠. 620이네요. 원래는 620평방미터잖아요. 근데 10평방미터를 위반했으니까 전체 면적은 630평방미터죠. 그러면 이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은 620인가요? 아니면 10인가요? 아니면 전체인가요? 위반 이행강제금 건축 기준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위반 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에 대한 기준입니다. 요거만큼의 이행강제금 내는 거죠. 이것도 뭐라고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시가표준액 있죠.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있죠. 그거의 50% 시가표준액이 만약에 100만원이다. 50%는 얼마예요? 50만원 곱하기 10 했죠? 이렇게 10, 요 면적 위반했으니까 대통령 정하는 기율이 뭡니까? 만약에 용도료 오버됐어 곱하기 90%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퍼센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는 방법부터 제가 간단히 했는데 우리는 늘 얘기할 때 투자 측면에서 어떻게 이거를 접근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투자 측면에서 접근했죠. 요게 옥탑방 이거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쉽지 않아요. 건축하기가. 왜? 차라리 예전에는 누가 이거 단속을 했습니까? 단속을 사람이 했겠죠. 요즘은 누가 합니까? 도돈이 촬영합니다. 그래서 많이 옥탑방에 일반 건축물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되시죠? 네, 들어오니 했다고 해서 이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 능력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번입니다. 이거는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부과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총 부가횟수 5회 내에서 도를 딱 정할 수 있습니다. 5회 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 쫙 껐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법이 폐지됐어요.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도 5회가 아니라 이행될 때까지 10회든 15회든 계속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상과 같이 제가 이행강제금을 정리하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건축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잠깐 클릭하고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은 이게 보면 이행 건축물이죠? 이거 이행 건축법에 대한 게 쭉 나와 있어요. 건축법 있죠. 조금 전에 건축법이 좀 덜 다뤘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토지 투자 기초반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